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열무 2kg를 가지고 열무김치를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젓 대신에 이 간장으로 양념을 만든 비건 열무김치입니다. 일단 먼저 풀을 써줄게요. 찹쌀풀을 써주겠습니다. 이 찹쌀가루랑 물이랑 섞어서 하면 되는데 저는 물 대신에 미리 우려낸 이 채수를 쓸게요. 채수를 쓰면 조금이라도 더 맛있겠죠? 이 차가운 물에다가 찹쌀가루를 바로 넣고서는 끓이면은 이 찹쌀가루가 뭉쳐서 잘 안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찹쌀가루를 잘 풀은 다음에 가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섞였죠? 이렇게 해서 좀만 저으면은 금방 되식해져요. 눌러붙지 않게 잘 저어주시고요. 슬슬 김이 나면서 뭉치기 시작했죠? 이렇게 농도가 되식해졌습니다. 이제 이거를 불을 끄고 식혀두시면 돼요. 식혀두시면 되고요. 이제 열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열무가 이렇게 있으면 씻으면서 이렇게 쪼개주세요. 저는 이미 씻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씻으면서 이렇게 잘 쪼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씻어서 쪼갠 다음에 소금에 절일 건데 이게 통이 충분히 큰 통이 없으면 김치통 있죠? 김치통에다 이렇게 담으시면 돼요. 저는 2kg나 되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없으시면 한 500g만 하세요, 한 번에. 안 그러면 다 쉬어버리니까 이렇게 두꺼운 거는 칼로 한 반 정도 잘라주셔도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닿으면 굵은 소금을 좀 뿌려주세요. 소금의 양은 어차피 나중에 헹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좀 섞어주고 다시 또 덮습니다. 이게 양을 좀만 하면 별거 아닌데 2kg 나니까 귀찮네요 좀. 이걸 씻으면서 미리 잘라놨으면 사실 귀찮을 게 없죠. 그냥 놓고서 소금을 뿌리면 되니까. 어차피 여기에 다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통에다가 더 담아 볼게요. 지금은 숨이 안 죽어서 두 통을 쓰는데 절이고 나면 숨이 다 죽어서 한 통에 다 담글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통에 나눠서 열무를 소금에 절였고요. 이렇게 소금을 하고서는 물을 좀 자작하게 부어주세요. 쓱 봐서 소금이 모자란가 싶으면 소금 좀 더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양이 많으니까 30분 동안 절일 건데 15분에 한번 뒤집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절여 주겠습니다. 15분 절이고 뒤집고 다시 15분 절일 거예요. 타이머를 15분 맞추겠습니다. 자, 이제 절여지는 동안 그 김치 양념을 좀 만들어 볼게요. 레시피대로 이 양념을 만드시면 되는데 저는 액젓 대신에 국간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파랑 마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넣으셔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 외에 사과나 배, 고추 이런 거 갈아서 넣으셔도 되고요. 일단 저는 고춧가루를 제외하고 이치무드를 곱게 갈겠습니다. 꼭 가실 필요는 없는데 손으로 이렇게 다지셔도 돼요, 다. 근데 전 귀찮아서 더 곱게 갈려고 믹서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간장도 넣고 매실액도 넣고 원래는 이거 풀이랑 다 같이 넣고 한꺼번에 갈아줘도 되는데 지금 양이 많아가지고 다 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따로따로 갈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순 풀 부어주고요. 이 풀을 식혀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라고 그런 거였어요. 잘 안 식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줘야 되는데 저는 장용 아주 가는 고춧가루예요. 근데 제가 레시피 써놓은 대로 하면 되긴 되는데 이 고춧가루에 따라서 들어가는 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가는 고춧가루는 그 같은 한 스푼을 떠도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넣어서 양념이 뻑뻑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넣으시면서 질감을 보셔야 돼요. 저는 다 넣어도 충분하겠네요. 일단 섞어보고 이것도 믹서기로 갈면 편한데 양이 많아가지고 안 들어가네요. 네, 다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두꺼운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분들은 좀 더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딱 좋죠? 이 정도 잘 묻혀질 정도로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게 고춧가루가 너무 들어가면 뻑뻑해져 가지고 이 묻히기가 힘들어요. 이 정도나 이거보다 좀 더 연하게, 그러니까 좀 더 유동성 있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약간 뻑뻑하네요. 지금 이렇게 양념이 준비됐으니까 이거 잠시 옆으로 빼두고 이제 절여진 거에다 이걸 묻히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 절여지는 것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마침 양념을 다 만들고 나니까 15분이 지났네요. 보시면 이 밑에는 절여지는데 위에 쪽이 안 절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뒤집어 줍니다. 밑에 쪽도 좀 잘 안 절여진 것 같네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고, 왠지 느낌상 지금 이쪽 게 잘 안 절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소금이 부족해서인지 소금을 여기다 좀만 더 넣을게요. 이제 다시 잘 섞어서 잘 절여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촬영 장비에 막 소금물이 튀어 난리가 났네요. 소금물 타면 안 되는데. 잘 절여질 것 같아요. 이렇게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절여줄게요. 네, 이렇게 15분이 또 지나서 열무를 다 절였습니다. 잘 절여졌죠? 이제 이거를 물에 헹궈서 잘 짤 겁니다. 요 절인 물 있죠? 절인 물은 나중에 무칠 때 혹시 몰라서 수분이 없으면 더 넣어주게 좀 버리지 말고 냅둬 보세요. 네, 이렇게 물에 헹궈서 물을 잘 짜주는 아주 귀찮은 작업을 완료했고요. 이제 무치면 되는데 무치기 전에 이거를 무치기 좋고 먹기 좋게 잘 잘라줄 거예요.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하고 중간에 양념을 한번 부어주세요. 그리고 대충 섞어주세요. 한꺼번에 하면 잘 안되니까 중간중간에 좀 사전 작업을 해놔야 돼요. 냄새만 맡아도 이미 맛있게 됐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색이 그럴싸하죠? 이게 지금 양념이 좀 모자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죠? 다 익으면은 결국에 다 하나가 됩니다. 양념을 남김없이 깨끗하게 다 써주고요. 이 양념값이 비싸기 때문에 버리는 게 없어야 됩니다.
이게 양념이 모자란 게 좀 두려우시면은 양념을 좀 넉넉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넣다가 양념이 나와버리면은 글래스락에 담아놨다가 다음 김치 담글 때 쓰시면 됩니다. 그냥. 근데 웬만하면은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대로 하면은 양념이 딱 맞아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익으면서 다 양념이 골고루 가거든요. 냄새로 보나 색깔로 보나 잘 된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골고루 붙인 다음에 꾹꾹 눌러주세요. 저는 요거 통째로 하루 정도 밖에다 익힌 다음에 김치 냉장고에 넣을 건데, 그 양을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먹을 만큼만 한 통만 따로 빼서 밖에 내두시고, 이거는 그대로 김치 냉장고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 팍 삭아버리면 나중에 쉬어서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절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뭐 하룻밤만 내놔도 되는데 겨울엔 추우니까 거의 한 24시간 정도 내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보다 간단하게 열무김치가 완성됐습니다.